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LS 네트웍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S 네트웍스가 지금 연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여태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지점들이 좀 어디가 있고 어떤 식의 시나리오들을 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 네트웍스 이번에 이슈가 좀 있죠. 빠방빵 이런 식으로 쳐주고 있는 건 당연히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요 이슈가 지금 뭘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 이베스트 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슈가 있었던 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이베스트 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게 되면서 이 주식을 좀 취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오죽하면은 진짜 얼마나 기대감이 강하게 오고 있으면 뭐 시총 1조 가나요? 뭐 증권사 정식으로 들였기 때문에 막 가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분 전체가 LS 네트웍스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LS 그룹은 범 LG가로 분류된다라는 점에서 추억의 LG증권이 부활하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막 이제 변경이 되거나 뭐 인수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항상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런 식으로 급등까지 만들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LS 네트웍스가 이번엔 이슈 가지고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막 그 베트남 해저 터널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 2차전지들 완전히 광풍이었죠. 2차전지 테마로도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 사실 되게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표현을 하자면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그것도 2차 전지, 뭐 해저 터널, 이번에 이런 인수합병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끼가 많아서 사실 어떤 거든지 사실 뭐 이슈가 하나 얽혀져 있는 것보단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끼도 많아서 충분히 그림만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이슈 얘기 나올 때 빵, 저 이슈 얘기 나올 때 빵,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흐름적으로 넘어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막 엄청 초대형 시세 랠리까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2차 전지 랠리를 워낙 강하게 뽑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눌림 주고 한 번 더 다른 이슈 뽑고 눌림 주고 한 번 더 다른 이슈 뽑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가장 정석적인 파동 중에 하나예요, 이런 파동들이.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이런 파동을 이제 정석 파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왜 정석 파동이냐면 주가라는 게 분명히 적정 주가라는 게 존재하고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갔다가 고평가에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왜 왔다 갔다를 하게 되냐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영원히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우상향 곡선을 만약에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적정 가격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만 버텨줘도 자연스럽게 저평가에 위치하게 되네. 그럼 여기서 다시 이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순간 고평가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파동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적정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평가로 바뀐 거야. 그럼 밑에 박스를 깨트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 적정 주가가 너가 위로 갈 놈이니 아래로 갈 놈이니를 이제 결정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고평가까지 넘어간 다음에 고평가 적정 주가까지 회귀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확실히 너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놈이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돌파를 완성을 시키면서 고평가 랠리로 이 연속적인 랠리를 치면서 넘어가게 될 거고, 반대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부터는 저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깨지는 순간 밑으로 가게 될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밑에 구간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평가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반대로 이 윗라인만 돌파를 해주면 뭐겠어요? 시세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인 건데, 여기서 지금 뭐 물론 이번 이슈가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거 맞고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이슈는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일시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막 뭐 이런 거지. 뭐 이제 동네 가게에 문을 열면은 신장 개업 막 사람들 막 맛 궁금해가지고 막 오 동네 이런 것도 생겨서 먹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맛 평가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한번 딱 쳐주는데 여기서 반응이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들이 딱 나와줬는데 여기가 하필 공교롭게도 어디를 딱 건드리면서 나왔죠? 직전에 매물들이 많이 있었던 이 구간을 건드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제껴주면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추가타 랠리를 치는 경우가 가능은 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최고로 붙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치 거래량을 뽑아놓고 한 방에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이슈는 저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이걸 토대로. 그렇지만 이번 이슈 가지고 펌핑을 만드는 게 계속 연속적 펌핑으로 나올 만한 이슈를 그러니까 이베스트 증권이 새로운 주인이 됐다. 끝이잖아요. 여기서 뭐 주인 돼서 뭐가 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슈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슈는 여기 한번 반응 테스트 해보면서 좀 소화해보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소화를 괜히 했겠어요. 가고 싶으니까 소화를 한 거겠지. 그리고 나서 이번에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바로 가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안 가줘도 눌림을 거쳐주고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역대급 거래량은 항상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 거래량을 바탕으로 큰 변화를 만들 준비를 해놓고 약간 눌림 줬다가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때 좀 더 강하게 쳐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분명히 좋은 신호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위치적으로 완전히 신고가 랠리를 보내놓고 터트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큰 흐름상 이 자리를 어쨌든 넘겨야지만 초대형 시세 랠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인 거고 여기서 하필 딱 건드리면서 크게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소화해 보려고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보통 크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나면 힘을 많이 썼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직후에 눌림을 좀 주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물론 바로 저도 가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번 이슈는 제가 봤었을 때 단발성 이슈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이고 여기 어차피 찔러봐야 되는 거 이번 이슈를 가지고 한번 찔러보면서 소화 과정으로 좀 썼다라고 보이니까 여기서 바로 가주면 땡큐지만 못 가주게 됐었을 때 눌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냥 힘을 좀 모았다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힘을 많이 분출시켰으니 모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힘 모으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살짝 삼각 수렴형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바로 양봉으로 쳐주면서 잡아먹고 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9,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9,000원짜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파동의 크기만큼 그대로 넘기게 됐었을 때 조금 더 크게 잡아드려야겠네요.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파동으로 봤었을 때 대략 여기에 있었던 요 박스권 고점 라인인 한 18,000원 정도까지가 2차 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바로 제껴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물론 조금 더 눌러줬다가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보이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니까 바로 가주면 홀딩하다가 9,000원에서 절반 익절 나머지 본전 걸어놓고 추가로 흔들다가 추가로 가주면 18,000원에서 전량 익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약간이라도 음봉으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한 5,500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질 못하고 이번 파동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힘을 충전하고 보내겠다는 소리로 해석을 해야 돼서 만약에 내일 바로 못 보내고 음봉으로 좀 전환되면서 한 5,500원 밑으로 뚫리려고 그런다 싶으면 이거는 좀 힘을 모았다 가겠다는 소리니까 바로 절반 이상이라도 익절을 해주고 남은 물량 가지고 안 깨지는 선에서 홀딩하다가 터져주면 끌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매매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일 잘 관찰을 좀 하시고 뭐가 먼저 나오는지 좀 보시다가 넘어가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 좀 잡고 대처를 해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죽어도 뚫리면 안 되는 구간 어디겠어요? 당연히
4,000원이죠. 지금 요 자리가 꺾이면 끝납니다. 근데 너무 폭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좀 조정을 깊게 줄 수도 있잖아. 저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혹시나 주게 됐었을 때 수익분이 다 뺏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절반이라도 깨지게 되려고 그러면 5,500원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익절을 챙겨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고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요까지 해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속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르고 순간적으로 속임수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늦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뇌동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 여기서 바로 제껴줬었을 때 못 제껴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 드리면서 먼저 좀 설명은 제 견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토대로 계획을 먼저 잘 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좀 이행을 해나가시면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좀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잘 세워두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 하나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변수들이 낄 테니까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좀씩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수정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상을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섭렵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게도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뭐 요런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서 보는 거구나. 타점을 노리면 어떤 데서 노리면 좀 더 유리한 타점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시장 상황이 꺾이고 뭐 변수가 좀 발생하네. 이럴 땐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 커지는 자리들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 또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도 또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또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